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정지현 약사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야, 오늘은 진짜 좀 약간 어려운 주제. 그러니까 이런 건 약사한테 배워야 되는데 약사님들이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약사님을 찾기가 일단 쉽지 진짜 않고 어려워. 그래도 그런 분들 중에서 훌륭한 분은 더 드물고 예. 그래서 겨우 찾아놓으면 시간이 없고 근데 이 이 정재훈 약사님은 그 삼박자를 다 갖추셨습니다. 시간도 있고 약국도 안 하시고 예. 훌륭하시고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앞에 두 개가 확실히 맞습니다. 시간이 많고 부르면 네. 다 나와. 시간 없으세요. 우리가 부탁해서 온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우리 50만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유전자 가위 치료제. 이게 무슨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치료제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약으로 승인을 받았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치료제로서 처음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그러니까 크리스퍼라고 뭐 이렇게 굉장히 유명했던 들어봤습니다. 네. 크리스퍼 가위. 그 기술을 사용하는 치료제로서 이제 처음인 거죠. 아, 유전자를 뭘 건드려서 질병을 치료하는 시도는 있었는데 이미 있었죠. 건드릴 때 가위를 썼느냐? 쓰는 그렇죠. 그 이제 기술은 그 처음이다. 도구를 어떤 걸 썼느냐. 그래서 이미 승인된 약 중에 왜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거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논란이 있는 약들, 졸긴스마 같은 뭐 거의 뭐 몇십억 원 한 명 치료하는데 그런 약이 이미 승인된 게 있고요. 이제 이번에 승인된 게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이제 영국에서 바로 그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치료제를 네. 세계에서 최초로 승인을 한 거죠. 그게 이제 11월 16일 현지 시간입니다. 아, 이제 그걸로 유전자 치료를 해도 된다. 네, 그렇죠. 그 궁금한 게 유전자 치료라는 게 뭔가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질병을 네, 그 유전자를 바꿔서 치료한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유전자라고 하는 건 세포 안에 세포 핵 속에 유전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 세포가 우리 몸에는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데 가위로 요거를 잘라내거나 무슨 뭘 치료를 하려면 이 세포가 엄청 많은데 그걸 다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진짜 와, 이게 어디서부터 설명해 줘야 되나?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았어. 유전자를 이걸 건드리는 거 어디서- 알겠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유전자가 한 개, 너 유전자 어딨니? 심장 안에 한 개 있어요. 그럼 갖고 와봐. 요걸 이렇게 아유 다 나왔었네. 이게 되는데 세포마다 유전자가 다 있고 그 문제의 유전자는 세포마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그걸 다 일일이 하면 그 돼요? 그 가위가 남아 나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지금 하신 거고요. 날카롭진 제가 그래서- 보기에는 날카롭진 않은 것 같은데. 예. 생각보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예. 이 대표님 칭찬하는 뭐 댓글이 좀 많이 달릴 것 같은데 이 네. 프로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예를 들어서 전체 세포에 다 뭐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제 처음으로 승인이 된 그런 유전자 그 크리스퍼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도 예. 주로 이제 골수하고 관련된 건데 골수 세포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네. 그거를 심지어 골수에 있는 채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끄집어내요. 골수에 있는 모든 세포를 네, 다 끄집어내요. 네, 그래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편집을 해서 다시 다시 집어넣어요? 집어넣는 거예요. 되게 엄청난 거네, 그거. 네. 아니 골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골수 세포를 다 꺼내면 그 말은 골수를 다 꺼낸다는 얘기죠? 네. 안 죽어요. 아 그래도 네. 그리고 나서 세포를 다 바꾼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바꿔서 다시 집어넣고 남아 있는 골수 세포는 어쩔 수 제거를 없고. 또 해야 돼요. 제거를 어쩔 수 없는 게 해야 아니라 돼요. 제거를 또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어보셔도 와 남아 있는 골수 세포를 뭐 제거를 하고 그러려면 이제 뭐 면역 억제제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아. 기법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요 어. 한 명을 치료하는데 미화로 200만 달러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200만 달러.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이게 이 사실은 다 포함한 비용이 그렇게 든다는 거죠. 그래 쉽지 않지. 이거 온 국민의 사상을 다 바꾸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5천만 명.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사실 질문이 날카롭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 이게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유전자 치료 중에서는 사실 제일 간단한 거예요. 이게요. 네.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포를 그걸 유전자를 바꾼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적혈구가 되기 전에 적혈구로 분화가 되기 전에 골수에서 골수 속에 있는 피의 성분인 적혈구를 만드니까 그렇죠. 골수의 그 유전자만 바꾸면 네.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적혈구들은 이제 제대로 된 전혀 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설계도로 바꾼다는 그러니까 이제, 거잖아요. 네, DNA에 있는 설계도인데 맞습니다. 설계도가 지금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집이 엉망이잖아. 맞아요. 아 그러니까 설계도를 원래대로 잘 바꿔놔야 그 다음부터 짓는 집은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설계도를 바꾸는 거니까 이거는 한 번만 치료를 하면 영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골수에서 만드는 썸띵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병은 골수에 있는 세포들만 그렇게 유전자 조작과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온몸에 퍼져 있는 세포들의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건 이건 또 다른 그럼 대공사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뇌 속에 있는 뭐 신경세포가 문제다. 그럼 신경세포 쪽만 뭐 감염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유전자를 교체를 해준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네.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그 우리 몸 속에다 뭘 집어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예. 세포를 끄집어내서 편집을 하고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이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치료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유전자를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 네. 필요한 세포에만. 예. 이제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려운 문제인 거죠. 잘 찾아가서 네, 잘 찾아가서 자르래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일단- 일단 골수 다 빼고 그 골수에 있는 거 이렇게 골수 뺀 골수 세포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예. 이제 그 세포가 어떤 세포냐. 예를 들어서 골수 세포면 다 이렇게 빼면 되는데. 꺼내가지고 다시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귀의 세포가 그렇다. 음. 그러면은 그거를 빼가지고 다시 넣을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귀로 어디다가 보내야죠. 전달을 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예. 이거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귀에 있는 그 세포를 찾아가게 만들어서 가위를 배달하는 게 어렵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귀에다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코로 가고 그러면 안 되지. 코로 갔다. 그럼 이제 그러면 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유전자 치료를 한다는 게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서 한 글자 틀린 거 그런 네, 거죠. 네, 네. 그거만 고쳐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질환이 한 6천 종이 넘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환, 그러니까 하나 잘못돼 가지고 생긴 그런 희귀한 질환이 예. 6천 가지가 넘거든요. 유전자도 여러 개 있으니까 네. A 유전자가 문제가 생기면 네. 이 병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또 이 병은 환자 수는 또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희귀 질환이라는 거죠, 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개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행한 질환인데 이제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는 사실 만들어봤자 예를 들어서 하나가 이게 뭐 치료비가 뭐 몇십억 원이 든다. 예. 그러면 그렇겠네요. 개인으로서는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겠네.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이걸 이제 제일 처음 이걸 승인을 하니까 미국이 좀 깜짝 놀랐죠. 승인을 그동안 안 하거나 못했던 이유는 이유가 뭡니까? 있습니까? 아니, 이제 뭐 서로 약간 눈치를 보는데 미국이 사실 12월에 이걸 승인을 할까 말까 이제 지금 준비 중이었어요. 미국에서도. 예.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곧 이제 승인 여부를 12월 초에 결정한다고 하는데 영국이 이제 한 발 앞서서 이걸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 그러니까 뭔가 불안함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까지 승인을 안 했다는 건. 사실 이제 그래봤자 영국하고 미국하고 한 달 차이가 안 나니까요. 예. 이거는 어떤 뭐 불안함이 있어서 미루고 있었다라기보다는 약간 절차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미국이 복잡했다라고 봐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이 승인이 되는 데는 연구 결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건 뭐 가지고 그렇죠. 위원회에서 막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임상도 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복잡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크리스퍼에 대한 게 사실 막 노벨상 타고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예. 아마 이제 유튜브로 찾아보시고 가신 분들은 이게 크리스퍼 자체는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크리스퍼 자체가 싸다는 네, 게 무슨 유전자 가위 중에서 제일 싸요. 아, 저렴해요. 크리스퍼가 유전자 가위의 종류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얼마나 싸냐면 저렴한 정도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전까지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5,000가 든다. 예. 1세대는. 근데 이제 뭐 2세대는 그 중간 정도고. 근데 이제 이 3세대 유전자 가위라고들 부르는 크리스퍼 같은 경우는 예. 이 자체는 비용이 $30밖에 안 듭니다. $30. 네. 뭐이 정도면 그냥 개인이 사가지고 거의 다이소에서도 파는 수준. 어. 네. 그렇죠. 그런데 왜 한 명을 치료하는데 $200만 드느냐? 예. 그게 이제 이거를 실제로 하려면은 진짜 좋은 병원에서 진짜 좋은 시설에서 뭐 골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다 꺼내서 네, 일일이 그런 가위질 작업을 다 해야 해야 되니까. 되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뭐 한 달 이상 병원에 있어야 될 수도 있고요, 환자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승인이 된 게 그러면 어떤 질환을 치료를 하는 거냐 예, 그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아까 50만 기념 댓글 중에 예. 그 난 놓고 기억자 뭐 아, 기억자도 일자 모른다. 무식. 일자 네. 무식. 네. 어. 근데 바로 이제 이 질환 이름이 낫형 적혈구병. 낫형. 낫형 그 낫이에요, 적혈구. 그 낫. 아, 낫 모양 할 때 그 낫. 네, 이 슬라이드 첫 번째 거 보시면요. 예. 낫. 적혈구가 지금 원래는 동그라야 도넛처럼 되는데. 생겼잖아요. 네. 가운데 구멍이 나 있지는 않은 저 꽃감처럼 생겼어야 네, 되는데. 저런 적혈구인데 이게 길쭉해서 낫처럼 생겼어요. 오. 네. 이거를 또 이제 예전에는 겸상적혈구 뭐 병, 예. 또는 뭐 겸상적혈구 뭐 빈혈 이렇게 빈혈이 많이 오니까요. 예. 겸이 이제 낫자인데 어. 예. 예전에 이제 어려운 한자를 많이 썼으니까. 근데 저렇게 생기면 문제가 이제 많이 생깁니다. 저기에 산소를 담아서 가야 되는데. 배달이 안 되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예. 사실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이 낫 모양으로 생긴 그런 적혈구고 네. 왼쪽이 네. 정상적인 적혈구인데 야, 저거는 반달이라고 했어야 맞는 거 아니야? 지라기보다는. 네. 아무튼 예. 이렇게 낫 모양으로 생기면은 음. 아무래도 이제 혈관을 타고 가다가 뭐 걸려요? 걸려서 막아버려요. 아, 저 아, 적혈구가 네. 어딘가에 쌓여서. 네. 네. 실제로 이제 그림 보시면은 시력 좋은 분들 아마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이제 왼편에 그냥 적혈구가 그냥 잘 지나가는데 예.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그렇겠네요. 네, 모여 있어요. 아니, 저렇게 생겼으면 당연히 뭐 걸리지. 걸리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이가 어린데 뭐 5살, 10살밖에 안 되는 동맥경화 뭐 이러고 오는 거. 네, 그런데 이제 뇌경색. 혈관이 막혀가지고 아. 뇌경색 무슨 뭐 아이고. 심근경색 이런 게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적혈구 자체가 원래는 120일 정도를 살아 있다가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하게 되는데 얘들은 생긴 것만 나 모양이 아니고 어. 사는 기간도 열흘에서 짧아요. 20일밖에 안 돼요. 보통 적혈구는 얼마나 사는데요? 120일이요. 120일. 120일. 어우, 많이 차이 나네. 그래서 전에 왜 그거 하셨잖아요. 여기다가 예. 이렇게 리브레. 측정하는 거. 예. 그거 말고 이제 병원 가시면 적혈구가 얼마나 그 적혈구의 당화 혈색소라는 걸 봐가지고요. 예. 120일 동안에 적혈구한테 얼마나 많이 당이 와서 이렇게 붙었는지 이런 걸 보는 검사가 있어요. 네. 그러면 120일 동안 이분이 그러니까 한 90일 정도를 이분이 얼마나 혈당을 유지를 잘했는지를 보는 아, 거예요. 바로 네. 볼 수 있는. 네. 근데 네. 예전에는 병원 가기 전날만 열심히 조절해가지고 병원 가서 피 검사할 때는 수치 좋게 나오고 했는데 아, 이제는 그 적혈구의 삶의 주기에 맞춰져 가지고 서너 달 동안에 어땠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적혈구를 검사해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적혈구가 아무튼 모양은 저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모양은 저렇게 도넛처럼 생겼는데 이게 실제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모세혈관에서 문제가 돼요. 예. 제가 퀴즈를 오늘 이제 내용이 워낙 어려워서 퀴즈를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요. 예. 네. 퀴즈 자신 있습니까? 적혈구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혈관이 있어서 어디든지 찔러도 피가 나잖아요. 네. 모세혈관하고 적혈구하고 적혈구의 이 지름하고 네. 모세혈관 지름 중에 어떤 게 더 클 것 같으세요? 모세혈관이 커야 크죠. 그래야 되겠죠. 적혈구가 모세혈관까지 들어가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적혈구가 더 커요. 약간. 아니 골목길 양쪽 폭이 차폭보다 더 좁으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적혈구 지름이 모세혈관 지름보다는 25%가 더 큽니다. 그것도 조금 더 아니고 25%나.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혈관이라는 건 사실은 혈관에서 거의 끝 부분. 예. 네, 거기서 이제 이제 동맥에서 모세혈관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정맥으로 다시 해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이렇게 혈관이 더 좁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혈관이 더 좁은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 모세혈관이라는 데는 어떤 곳이냐면 실제 이제 사람의 이 세포 조직으로 산소를 주고 마지막으로 그렇죠.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에서 산소를 공급을 하고 예. 이산화탄소는 거두고 예. 영양분은 주고 노폐물은 거두고 그렇죠. 그런 곳이거든요. 배달해야지 배달. 그럼 그냥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적혈구가 배달을 열심히 잘 하려면 쥐어짜야 돼요. 적혈구를 네. 왜냐하면 좁으니까. 네, 좁은 데를 통과를 하면서 교환이 더 잘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지. 그래서 혈관이 더 좁습니다. 모세혈관이. 일부러 백혈구 쥐어 짜려고. 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아. 이제 어떤 그런 산소라든지 이런 걸 공급을 하면서 예. 어떤 물질 교환을 하는 데는 길이 더 좁아야 돼요. 아니 길이 넓으면 더 교환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그래서 왔다 갔다 우리의 몸속 곳곳에 가서 적혈구가 산소를 주고 온다고 하길래 예. 끝까지 간 거 이 자식이 어떻게 알고 산소를 주고 오지?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뭐 어떻게 하나 보지 뭐. 야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짜내는 거네요. 마지막에 가서 짜는 거예요. 좁아서.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더 좋아지죠. 이제. 그렇지. 그 여기에 그림 보시면은요. 여기 슬라이드에 야 실제로 그래서 적혈구가 이걸 50살 맨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약간 쪼그라 들어가 그러네요. 이렇게 그러네요. 비틀어져서 그러네요. 들어가죠. 예. 네, 저런 식으로 적혈구가 좀 모양이 비틀리는 게 네. 물질 교환을 하는 데는 더 유리하다는 거죠. 효율도 잘 발휘하고. 그렇죠. 만약에 혈관이 있는데 예. 혈관에 딱 붙어서 가야 혈관 이 내피 막을 통해 가지고 교환이 일어날 텐데 그렇지. 혈관이 넓다. 아. 그럼 그냥 스쳐 지나가지. 그렇지. 일을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회사도 쥐어짜야 돼.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쥐어짜. 최대한. 네. 몰라요. 하여튼 효율이 나는 높아. 모르겠어. 하여튼 회사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럴 때도 난 모양의 적혈구는 문제가 생기겠죠. 쥐어 짤 때. 쥐어짜지기도 네. 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머나 이게 어머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거를 가지고 큰 차이가 만들어지는데요. 예.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로 유전자에서 그냥 한 글자 바뀐 거예요. 한 글자. 그러니까 네. 그게 어쩔 저렇게 됐대. 그러니까 이제 한 글자가 바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설계도에 오타난 거죠. 네, 설계도 오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설계도의 오타가 그것도 진짜 말 그대로 한 글자인데 여기 이제 오늘 그림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그냥 그림 살짝 보여드리고 들어가면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CTC라고 가운데 보이는 요게 예. T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이제 티민 또는 타이민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아데닌이 A가 잘못 들어간 저기 거예요. 바뀌었네. 아, 바뀌었네. 요거 하나가 바뀌면 쓰다가 졸았어. 이제 설계도가 잘못됐으니까 예. 그거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DNA에서 RNA 쪽으로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해석이 잘못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글루타민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발린이라는 걸로 잘못. 이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이걸 이제 뭐 이건 그림 없이 설명을 드리면 아. 이게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면 이제 그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요 단백질 안에 원래는 그 적혈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헤모글로빈이 예. 이런 식으로 서로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이제 그렇게 딱 아미노산 하나 바뀐 것 때문에 물하고 친해야 되는데 물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얘들이 단백질이. 그러면 물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단백질이 어떻게 되냐면 지들끼리 모여요. 왜? 네. 아이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이제 그 난 모양 적혈구잖아요. 그 안에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헤모글로빈이 산소 운반하는 저 맞아요. 배달 박스인데 네, 배달 박스인데 일은 잘 할 생각을 안 하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난 모양으로 적혈구를 모양을 변형을 시키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안 하는 직원들은 꼭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 지들끼리 모여 있어. 자기들끼리 신기하지?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항상 모여 있어. 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게 안 좋은 거죠.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산소 운반도 잘 못하죠. 왜냐면 얘네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산소 운반도 안 되고 빈혈도 일어나고 거기다가 아까 중간 중간에 혈관을 막아버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뇌나 심장이나 신장이나 이런데 조직이 손상이 되고 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모양 적혈구병 걸린 환자분들은요, 살아 있으면, 예. 그러니까 물론 살아 있는 게 더 좋잖아요. 예.
그런데 살아 있는 동안에 계속 아픈 거예요. 아프지, 아프지. 그럼. 막 격심한 통증을 겪게 되고 아. 그러다가 중간에 또 제때 병원 안 가면은 뭐 뇌졸중이나 아. 네, 심장마비나 통증도 옵니까? 그 네. 산소가 잘 안 공급되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어. 일단 통증 느끼게 되죠. 어. 근데 그냥 통증이 아니고 진짜 격심한 통증. 아이고. 이게 사실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어떤 얘기 나오고 있냐면 이제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예. 네. 근데 환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나의 인생은 이 낫 모양 적혈구 병으로 그냥 점철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뺀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다. 나의 정체성이 사라진 세상에.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라는 거죠. 이 환자들의 적혈구들은 다 난 모양이에요? 아니면 섞여 앞 있어요? 모양이 있는 거겠지. 그게 개인차가 있어요. 어.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개인차가 있고요. 이게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당연히 더 증상이 심하고. 아, 그렇겠죠. 네. 어, 이게 좀 그래도 정상 적혈구가 좀 많이 있는 분들은 좀 괜찮고. 예. 그러니까 저 오타난 저 설계도 유전자에 오타가 나 있는 게 저게 한번 오타가 난 거가 계속 이제 그 세포들이 세포 증식을 했을 테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골수에 있는 에브리 세포가 다 오타가 나 있어야 되고 네. 그러면 거기서 만드는 에브리 적혈구가 다 그 뭐죠? 난 모양. 난 모양이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오타가 나 있고 어떤 거는 오타가 안 나 있으니까 난 모양인 것도 있고 제대로 된 적혈구도 있고 그렇다는 의미 아닙니까?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게 그렇게 됐을까? 엄마 아빠한테서 이 남모양 적혈구를 만드는 유전자를 한쪽에서만 받았느냐, 아하. 네. 또 양쪽에서 다 받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은 엄마 아빠한테 이제 여기에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양쪽에 그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정상만 받았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한테 아빠한테 한쪽에서만 받으면은 그냥 그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질환은 안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럴 양쪽에서 다 가능성도 왔을 있지만. 때는 이제 질환이 생기고 그것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도 차이가 좀 있어요. 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질환인데 왜 이런 게 유전이 되느냐? 뭐 이제 그런 게 사실은 그냥 단순한 실수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환자가 많아요. 미국에만 10만 명이에요. 이 환자가 네. 그리고 이제 이 아프리카에 많아요. 환자가. 그래서 이 질환은 이거는 뭔가 이게 이점이 있었을 거다. 라고 요런 과학자- 게? 네.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히려 네. 뭘 좀 잘해보려고 생긴 결과다. 그렇죠. 흑인들이 많은 거예요. 흑인들이.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모기 때문에 모기요. 정확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말라리아. 예.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실은 요거를 절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도 네, 그런 경우에 좀 생존이 오히려 더 유리했을 거다. 말라리아에 네, 네. 걸렸어도 네. 물렸어도 그리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이 남모양 적혈구 병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남모양 적혈구는 이게 말라리아 원충이 가서 살기에는 좀 어려운 조건. 아. 그렇지. 그 적혈구 빨아먹을 텐데. 그럼 모기도 힘들지. 이런 적혈구가 내 뱃속으로 들어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런 그 유전자 중에 저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가지고 있는 네, 이런 네.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한 게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생존을 해가지고 그러다 이제 보면 좀 그렇게 만나서 치명적인 요 질환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많아졌다. 후손을 많이 낳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박사님 저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네. 아니 설계도가 잘못됐으면 다 오타가 나야지 네. 왜 이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그 오타라는 건 최초에 그냥 오타가 난 걸 가지고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베껴 쓰고 복제하는 과정에서 잘못 베끼면 오타가 나는 거고 잘 베끼면 오타가 안 나는 거야. 그런 설명을 하시는데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이거는 애초에 설계도에 오타가 나 있는 겁니다.
네. 그 설계도 오타난 걸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럼 설계도 자체가 오타다. 그러면 그 설계대로 적혈구를 만들 텐데 네. 어찌 정상 적혈구가 나오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네요. 그거는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까지는 네, 저도 알겠습니다. 조사가 안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거를 이번에 치료제가 나왔잖아요. 그 치료제가 나온 거는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랑 관련이 되냐면 전에 왜 저희 지난번에 유당불내증 얘기 유당불내증, 예, 예. 네,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당불내증이 더 말씀드렸는데 우유 먹으면 설사하는 거.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릴 때는 제가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린 거죠. 예. 네. 그러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변이가 생겨서 어떤 분들 유럽에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변이가 생긴 분들은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꺼지지 않고 계속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에 나온 치료제가 어떤 걸 하는 거냐면요. 사실은 그 엄마 뱃속에 태아일 때 적혈구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서 이제 그 태어난 뒤에 적혈구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그 태아일 때 적혈구를 만들던 유전자가 예. 태어나기 한 열흘 전쯤부터는 이게 이제 꺼져요. 아, 전환이 일어나요. 신기하네. 이게 사실 이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되게 신기한 게 많은데요. 아니 제왕절개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걸 어떻게 할 거죠? 제왕절개 날짜는 의사와 엄마가 알아서 정하는 건데. 네. 태어나기 전과 태어나기 이후가 다르다. 야.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헤모글로빈 자체가 성인의 헤모글로빈은 헤모글로빈 A라고 그러고요. 어덜트죠. 예. 그다음에 이제 태아는 피터스여가지고 헤모글로빈 F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출생을 하면서 아기는 이제 헤모글로빈 F는 점점 덜 만들게 덜 만들고 되고 이 성인형의 헤모글로빈을 점점 더 만들게 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치료제는 뭐냐면 그러면 헤모글로빈 A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인형 헤모글로빈을 잘못된 걸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약을 쓰게 되면 유전자 가위가 가가지고 태아일 때 만들던 그 헤모글로빈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요. 살아있어요? 성인 돼도. 살아있어요? 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옆에 요 유전자는 쓰지 말라고 하는 표지가 있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휴면 계좌로 도장 찍어놨구나. 네. 그게 이제 휴면 계좌 도장을 찍어놨어요. 진짜. 5% 해놨어. 5%.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이 약을 쓰게 되면 유전자 가위가 탁 가가지고 그 자리에 흠집을 잘라버려요. 5%를 자르는 거예요. 5%. 네. 뚜껑 덮어놓은 거 연다 이거구나. 그 예. 자리를 자르면 사실은 복구가 되긴 됩니다. 근데 복구가 예. 되면서 완벽하게 복구가 안 돼가지고 여기가 신호가 아까 있었잖아요. 아 이거는 이제 쓰지 마. 어차피 성인형 헤모글로빈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건 쓰지 마 하고 이렇게 덮어놓은 덮어놨는데 뚜껑을. 네, 뚜껑을 그걸- 열었어. 네. 그 이렇게 휴면을 네. 다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면 태아형 헤모글로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겠죠. 이게 많이 만들어지니까 아. 이게 이제 질환이 증상이 좋아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태아형 헤모글로빈과 성인용 헤모글로빈은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게 전환이 됩니까? 이게 전환이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자궁 속에 있을 때 환경하고 아기가 독립적으로 태어나가지고 바깥의 공기를 마실 때하고 이제 차이인데 사실은 둘 중에 뱃속 환경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산소가 모자란 환경 거기에 더 적합한 거는 태아형이고 그다음에 태어나서는 사실은 성인형이 효율은 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난모양 적혈구 병에 걸린 요 분들은 성인형을 제대로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아형을 이거를 갖다 쓰는 끄집어내서 거구나. 쓸 수 있게 아, 유전자 가위가 가서 그 뚜껑 열어주는 거군요. 네, 휴면 계좌를 계좌 뚜껑 그걸 열어주는 이제 거군요. 해제를 해주는 거죠 휴면을. 그거 그 숫자가 아까 전에 ACGT 중에 네네. 뭐 하여튼 A가 T로 바뀌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설계도가 잘못됐잖아요. 걔를 그냥 바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걔를 바꾸면 간단한데 왜 성인용 설계도를 지우고 다시 쓸 생각을 안 하고? 아 이게 그 두 가지 접근 방법을 다 연구 중인데요. 네. 이번에 제일 먼저 세계 최초로 승인이 된 거는 그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돌아간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인용 헤모글로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편집을 하려면 네. 얘를 지우고. 잘못된 거를 지우고 지우고. 다시 써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르기만 하자, 네, 자르기만. 저쪽은 그냥 자르기만 하면 뚜껑만 열면 되니까. 다시 쓸 수 있으니까. 쓰는 게 아직 완벽하지가 않은 모양이야. 가위가 두네. 그러니까 자르는 건 되는데 이걸 뭘 새기는 건 잘 안 되는 아니 거야. 자르면 순서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걸 넣어야 되는데 원래 재료로 아, 그래서? 키면 키 뭐로 넣어야 될 텐데. 그럼 일단은 그게 그럼 쉽지는 골수 않은 다 거다. 빼서 네. 자 이제 골수에서 그 저 휘면 계자 만든 뚜껑들 다 찾고 있어. 그래서 하나씩 요거구나 자르고 또 요거구나 또 자르고 요거구나 또 자르고 해서 다시 넣어. 그래서 다 새롭게 이제 뚜껑 다 연 골수를 몸 안에 집어넣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이에요. 야.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고 또 이제 뭐 면역 억제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는데 이제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1인당 든다. 이제 뭐 20억 원 이상 드는 거죠. 그럼 질문 있습니다. 약사님. 네. 유전병이라는 게 굉장히 종류도 많고, 그러니까 어쨌든 유전자라는 그 설계도가 뭔가 잘못돼서 거기에서 병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몸에 이상한 게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뭐 척혈구가 이상해지거나, 뭐 뇌가 이상해지거나,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건데 왜 하필 이 병을 유전자 가위라는 원리는 있지 않습니까? 가서 유전자를 자른다. 그리고 뭘 다른 걸 넣는다. 딱 그 원리잖아요. 네. 근데 그 많은 유전자 병 중에 왜 하필 이 병을 골랐습니까? 왜 하필 이 병이야? 근데 다른 병도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는 있어요. 예. 하고는 있는데 왜 하필 이 병? 아, 그러니까 다양한 연구 중에 이 병의 성과가 제일 빨랐던가 그렇게 된 거겠죠. 그런 건가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사실 좀 환자 수가 많은 편이죠. 10만 명이면 아. 네. 그러니까 미국에만 10만 명이거든요. 아. 아프리카에도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미국에만 10만 명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 뭐냐면 예. 아직까지 아프리카에서 이거를 병원에서 하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고 힘들죠. 아. 혹시 미국에 있는 10만 명이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네. 아하, 그럼 그 흑인 흑인들. 네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퍼진 거구나. 사실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좀 된다고 생각한 병이군요. 그래서 그나마.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뭐 크리스퍼다 유전자 가위다 하면은 구글에다 이렇게 유전자 가위까지만 넣으시면 그 다음에 관련주가 같이 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개발을 할 때 그 중에 좀 응용하기가 좀 쉬운 네.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먼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환자 수가 좀 많은 거를 하는 게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방식이 복잡할수록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그 어려우니까. 위험성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좀 단순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복잡하지만 채팅창에서는 제발 탈모 좀 만들어줘라. 탈모도 유전이니까. 탈모도 유전이니까. 유전병은 다 되겠네. 유전에 뭔가 이 설계도가 탈모를 하라는 유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걔를 좀 잘라주든지 없애주든지 공부도 유전이라 그러던데. 공부도 좀 잘하게 만들어주든지. 그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나중에 어쩌면 궁극적으로는 그런 데까지 갈 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유전자를 막 마구잡이로 편집을 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성형 수술을 해서 연예인처럼 예뻐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네, 그렇긴 아니, 하죠. 그렇지. 손 안 대도 완벽한 유전자로 태어난 놈도 있는데 나는 좀 손 좀 대서 좀 더 잘 되고 싶다는데. 그거는 뭐 이런 거 얼굴에 아닙니까? 칼 대는 건 되고 유전자에 가위 되는 건 안 된다는 논리가 어디서 유전자를 나와요? 요거를 잘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걱정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 유전자 치료하고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서 끝나는 거면 괜찮은데 뭐 지금은 다 그런 겁니다. 이게 뭐 사람의 어떤 그런 전체 휴먼 게놈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후대까지 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후대까지 가는 일이 그런 게 일어났다.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자연에 개입을 하는 꼴이 되니까. 아.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그럼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 성형 수술은 당대에만 이쁘고 어. 후손한테까지는 영향이 안 가는데, 안 가는데 그렇죠. 이거는 유전자 유전자로 바꾸는 건 거니까. 후손까지 영향이 가니까 가면 어때요? 좋아진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아직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이게 돈하고 관련되잖아요. 돈? 네, 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유전자 치료에만 이걸 쓰는 게 아니고요. 음. 사실 이제까지는 지금 뭐 사람의 경우에 유전자 치료를 하고 뭐 유전자 편집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어떤 유전자를 어떻게 건드릴지 모르니까 이론상 잘못 건드리면 뭐 암 유발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겠죠. 네. 그렇지. 탈모 고치려고 암에 걸리고 막 그러면 그러면 안 골치 되잖아요. 아프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아.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원하는 데 그래. 가서 그래, 이렇게 그래. 작동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예전에 우리 그 불국사 석굴암에 습기 찬다고 저 다시 공사했다가 구멍 잘못 막는 바람에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 그게 저게 저구멍이었어. 나중에 알고 막.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쓰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그 종자 만드는 회사에서. 네. 이거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대 기업에서 종자를 유전자를 바꿔놨어요. 예. 근데 유전자를 바꾸면서 다른 것도 같이 바꿔가지고 이제 터미네이터라고 그래서 심었는데 그 원하는 유전 형질로 뭐 옥수수나 이런 게 자라요. 예. 그럼 이제 농부가 심은 걸 가지고 한번 그 씨가 걷어지면 그걸로 또 또 심어보죠. 거 아니에요. 예. 그 거기에서 안 나요, 아예. 어. 그냥 한 번 재배하고 끝이에요. 또 사게. 네. 이야. 반드시 또 사게 만드는. 이게 실제로 복제 방지. 네. 와. 실제로 지금 거대 그런 그 농업 회사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 근데 그거야 그 뭔가 회사가 만든 씨니까 일회용으로 팔건 이회용으로 팔건 그 회사 맘이지. 네. 그거야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음. 그 탐욕이 일단 좀 들어가 엮여 있는 있고. 부분이고 어. 윤리적으로 그렇게, 저게 맞냐. 그렇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그런 회사들에서 기술 공개를 안 하거든요. 예.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지에 대한 거를 얘기를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먹었을 것들이- 때 어떻게 됐는지도 그렇겠네. 사실 먹었을 때는 그렇게 해롭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예. 과학자들은 뭐 견해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먹어서 해롭건 없다 문제가 있을 이렇게 것 같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토마토를 네. 유전자 조작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먹고 나면 내 유전자가- 토마토 말고는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져. 어. 뭐 이러면 네. 좀 그렇죠. 사실 뭐 유전자를 먹었는데 그 유전자가 들어와서 저한테 발현이 되거나 그러면은 네, 갑자기 막 토마토 많이 먹으면 손이 토마토로 변하고 이런 일은 안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안 벌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잘 모르니까 어.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뭐 GM 이런 예.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예. 그게 그렇게 뭐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결론이 과학자들은 뭐 위험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동물이라든지 식물을 그렇게 유전자 조작한 거를 많이 내놨을 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더 중요하고 그거는 모를 수도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그렇지. 조심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일반 국민한테 그 얘기를 하면 뭐 그건 또 와닿지가 않고 이게 건강에 안 좋은 것 같다고 자꾸 겁을 줘야 그걸 이제 더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그러니까, 조작 네. 음식, 식품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항상 이걸 위험한 걸 들고 나오는 게 그렇게 해야 이제 확 와닿으니까. 근데 사실 뭐 이런 게 유전자 조작이면서 치료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약 이름이 캐스제비라는 약인데요. 이제 이런 예. 식으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하는 거를 네. 실제로 지금 이게 첫 번째 치료제가 아니고 네. 이미 이제 뭐 치료제가 앞에 한 뭐 네다섯 개 나온 게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비싸요. 비싸다. 네. 그렇겠죠. 연구하는데 돈은 많이 들었는데 적용할 수 있는 환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그러니까 소화제가 싼 게 많이 팔려니까 n분의 1 하니까 싼 거지. 그것도 네. 뭐 한 10명한테만 팔아야 되면 소화제도 몇십억 하겠죠.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번에 미국에서는 그 문제하고 결부돼 가지고 또 문제가 따라온 게 네. 아까 1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근데 그 10만 명이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From Africa. 예. 건너온 이제 그 흑인 계열. 블랙 아메리칸, 예. 네, 흑인이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뭐 저소득도 많고 그리고 미국은 인종 차별이 워낙 심한 나라니까 네. 이 유전자 치료제가 늦게 나온 게 우리가 흑인이라서 그렇다 이건 아닌데요. 다만 이 질환 자체에 대해서 미국 사회에서 너무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어떤 거냐면 이 질환에 걸린 분 뉴욕 타임즈에 그래서 그게 심층 보도가 됐었는데 네.
어린 아이들이 10대 소녀들이 이렇게 여기 사진 예, 보시면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예. 병원 신세를 저렇게 져야 돼요. 아파서 네. 그래요. 자매거든요. 예. 이 둘이 자매인데 실제로 이제 올해 초에 보도가 된 건데 이 그 뭐 그냥 병원에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써야 되는 약이 이 두 친구가 이제 키라하고 카미하고 이 둘이 자매인데 예방을 할 수 있었던 뇌졸중을 예방을 못 해가지고 지금 먹는 약이 저렇게 먹는다고요, 약을? 10대 소녀들이 먹을 정도가 아니죠 이게. 아이고요. 아이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유전자 치료하고는 또 약간 다른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일찌감치 진단을 해줬다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질환이 난 모양 적혈구 병이다 하는 걸 일찍 진단을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예방이 가능했고. 왜 어떻게 예방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는요 이게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그 이미 2014년에 요거를 이제 그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진단을 해가지고 네. 진단이 되면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어떤 치료를 받으면 아 저렇게 약 많이 먹는 상황까지 안 간다. 증상을 그렇죠. 좀 완화할 수 있는 계속 그러니까 당뇨병 관리하듯이. 그렇죠. 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네.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게 이미 프로토콜이 다 짜여져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뭐 다른 사람 피를 수혈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뭐 하이드록시 유레아라는 약이 있어가지고요 그 약을 먹으면 남모양 적혈구는 탄력성이나 이런 게 유연성이 떨어지는데 그걸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꾸준히 먹고 하면 조절이 된다. 네, 조절이 증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약의 처방조차도 이게 사실 또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나 아니면 의료진이 이게 그래도 항암제인데 이거 썼다가 잘못해서 암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래서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예. 사실은 워낙에 용량이 다르니까 항암제를 쓸 때 이만큼 쓴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이런 난 모양 적혈구일 때는 조금만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지금 뭐 10만 명 중에 정말 뇌졸중 심근경색 아이고. 이런 거 겪은 사람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미국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 또 이제 우리가 차별당했다. 이 그 10만 명이 백인이었으면 아직까지 그렇죠. 유전자 가위 안 썼겠느냐. 네. 벌써 쓰고도 남았지. 아휴,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10만 명을 다 유전자 가위로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10% 만 명만 치료를 한다고 해도 이게 비용이 만 명에다가 200만 달러를 곱하면은 200억 달러가 그러네요. 되잖아요. 예. 200억 달러면 지난번에 와. 제가 비만 치료제 시장이 뭐 2030년에 1000억 달러 말씀드렸는데 예, 예. 그거의 뭐 5분의 1이니까 와, 엄청 크네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또 뭐 이제 사회적 합의 얘기가 나오고 이거를 이제 그럼 어디까지를 보험으로 해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미국에 사는 네. 그 흑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 수가 적지 않을 텐데 영국이 먼저 이걸 승인했다는 거에 분노하겠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이게 약간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확실히 미국은 환자가 많아서 그런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보도만 해도 와 이제 유전자 치료 시대가 더 활짝 열렸다. 네. 뭐 관련 주 얘기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미국은 불평등, 뭐 분노하는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안전성과 관련된 논란은 없습니까?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이거를 이제 실제로 환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걸 아니까 54명한테 이 약을 썼고요. 예. 그 중에 이제 42명이 중간 결과를 이제 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치료를 받았고 했는데 예.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작용은 나타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42명 중에서 39명은 1년 동안 수혈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호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명도 수혈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한 뭐 거의 70% 이상 줄어들었다. 엄청 약효가 좋은 건 약효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난 모양 적혈구 증후군이 있으면은 격심한 통증 이게 이제 특징인데 그것도 많이 12개월 줄었겠네요. 동안에
거의 97%가 와. 난 모양이 아닌 적혈구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완전 숫자가 명약이네 줄어들 테니까. 명약. 대단하죠. 그 크리스피 유전자 가위 네. 원리는 이해가 됐는데 네. 실제로는 다르다. 가위는 아닐 거고 실제 가위는 아닐 거고 실제가 골수를 뽑아서 네. 조그만 그 골수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그 유전자의 뭔가를 뚜껑을 이렇게 턱 가위로 자르는 거면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자른다는 개념이 어떻게 생겼냐? 뭔지 실제로 이제 크리스퍼 뭐예요, 9이라는 그게? 거는 예. 단백질이거든요. 네. 뭐 단백질. 제가 주먹 뭐 이렇게 쥐고 있는 것처럼 단백질인데 그러면 이제 요번에 그 크리스퍼의 요번에 이제 승인된 건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요. 이제 크리스퍼, 크리스피는 도나스지. 자꾸 크리스퍼. 헷갈리네. 크리스퍼 캐스9. 네. 예. 원래 이제 크리스퍼라는 거는 예. 세균이 바이러스랑 싸우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면역 체계라고 보셔도 돼. 예. 면역 체계 일부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백질이 있으면요. 이 단백질이 가가지고 DNA에서 어떤 부분을 잘라내는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을 자르냐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걸 찾아야죠. 네, 그 자르는 그 찾아주는 부분이 가이드 RNA라는 게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크리스퍼는 가격도 저렴하지만 요 가이드 RNA라는 것만 바꿔주면 어디를 가서 자르는지 원래는 세균은 이걸 어디다 쓰는 거냐면요. 예. 세균이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가 자기 유전 물질을 세균에 집어 넣잖아요. 네. 예. 그럼 집어 넣으면 다음번에 이 세균이 들어올 때 싸우려고 요 세균의 그런 유전 물질에 맞춰 가지고 가이드 RNA를 만들어 놔요. 요런 애가 들어오면 얘를 잡겠다. 네. 그거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몽타주 그려놓는 그렇죠. 거 몽타주? 그 세균은 누구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균은 이제 원래 바깥에 밖에서 살고 있는 있는 세균. 돌아다니는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이 세균이 아니고 왔는데 네. 몸 안에 한번 들어오면 네. 아 요런 놈은 앞으로 잡아야 세균한테 되겠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인체 세포만 감염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 세균도 박테리오 파지 같은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요. 예. 네. 그러면 바이러스가 세균 안에 있는 그런 단백질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를 복제를 해서 세균을 죽이고 나가죠. 예.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도 들어오고 세균도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가 감염될 때도 있지만 세균이 감염될 때도 있는데 네. 그 세균은 또 바이러스한테 감염이 되는 거예요. 어허, 그렇죠. 예. 어.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그 다음에 또 들어왔을 때 잘 싸우려고 세균 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놈들이 네. 요 크리스퍼 단백질에다가 네. 가이드 RNA까지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음번에 똑같은 또는 비슷하게 요렇게 생긴 놈이 나오면? 이런 비슷한 그런 그 유전자를 가지고 오면. 있는 놈이 들어오면 바로 이게 가가지고 절단을 내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후대에도 남겨요 세균은. 그거를 네, 후대에도 남겨서 요렇게 생긴 놈은 네, 앞으로 네. 대대손손 조심하거라. 그러니까 내가 저게 칼에 맞으면서 저게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 그려놓는 거지. 이거구나. 이렇게 생긴 놈은 절대 조심하거라. 근데 그걸 사람이 이제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네. 원리로 요렇게 생긴 놈은 찾는다. 그 그렇죠. 능력을 이용해서 네. 유전자 가위를 만드는 거군요. 하여튼 이런 설계도 능력으로. 주면 하여튼 가서 그거 똑같이 자르는 녀석이 그런 단백질이 네. 세균에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사실 유전자 가위라는 게 없었던 게 아니고 유전자 네. 치료제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고 가격 비용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가이드 RNA라는 것만 바꿔가지고 어디 가서 자르는 거를 쉽게 이렇게 이 크리스퍼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없었던 거죠. 이제 예. 이전까지 유전자 가위는 굉장히 더 복잡하게 작동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가이드 RNA만 딱 주고 여기 가서 잘라 하면 가서 잘라주니까 훨씬 더 용이해진 그러면 거죠. 네. 뭐 때문에 무슨 DNA가 문제여서 이런 병이 났어. 만 알면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하겠군요. 그렇죠. 이제 그 중에서도 끄집어내기 쉬운 세포들. 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면역 항암제라는 게 요즘에 뜨고 있는 항암제 중에 하나잖아요. 예. 면역 항암제는 뭐랑 비슷하냐면 그 자동차 급발진할 때 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급발진을 한다. 그러면은 브레이크하고 뭐 엑셀 중에서 잘못 눌러서 잘못 눌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양발로 밟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양발로 이렇게 밟으면 둘 중에 하나는 밟힐 테니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더 크기 때문에 어. 브레이크를 그렇게 하면 밟을 수밖에 없다. 아하. 근데 만약에 자동차에서 브레이크하고 엑셀을 동시에 밟으면
멈출까요? 갈까요? 차가 멈출 것 같습니다. 안 멈출 것 같은데요. 멈춥니다. 그래도 멈춥니까? 네, 멈춰요. 브레이크가 크다. 어쨌든 브레이크니까. 네, 브레이크가 더 세대요. 아. 그래서 제가 해보진 않았어요, 제 차로. 그런데 뭐 그럴 기회는 없었는데 브레이크하고 엑셀을 같이 밟으면 그럼 브레이크에 의해서 차가 멈춥니다. 예. 그러니까 급발진 할 슬금 때는 네. 아니야. 슬금.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거 한 번 하고 좋아하는 거 한 번 하고 싫어하는 거 한 번 하고 좋아하는 거 한 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떠날 것 그럼 같습니다. 떠나갑니다 그냥. 브레이크가 강하다니까. 네. 근데 이거를 면역 세포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 우리 면역 세포, T 세포 같은 세포가 사실은 가서 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 세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T 세포에도 브레이크가 있고 엑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밟힌다 그러면 예. 누가 더 힘이 세냐면 브레이크가 더 세요. 예. 그러니까 암 세포는 T 세포한테 야 나는 너랑 같은 세포야. 난 알고 보면은 인체에서 만들어진 거고 공격하지 말고 브레이크를 거는 쪽을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 체계에서 T 세포가 가서 암 세포를 죽이면 되는데 예. 브레이크가 걸려 있으니까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는 뭐냐면 그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거죠. 예. 그러면 무조건 가서 돌진하게. 공격을 하는 거야. T 세포. 그게 면역 항암제거든요. 예.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T 세포를 끄집어내서 T 세포의 그런 그 브레이크 밟혀 있는 부분의 유전자를 이거를 편집을 빼버리면. 하면 브레이크가 따로 약을 안 써도 어허. 브레이크가 풀리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활성화된 T 세포를 다시 집어넣어주면 집어주면 가서 이제 암 세포를 공격을 하겠죠.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암의 치료에도 응용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그것만 하면 대박일 에이즈. 텐데. HIV 이 저기 바이러스 감염돼서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의 면역 세포가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예. 얘네들을 감염이 된 T 세포를 끄집어내 가지고 유전자를 편집을 해서 다시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넣어주면 이런 상황 이제 물론 복잡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쉽게 개념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하면은 얘가 공격해 에이즈 그렇죠. 세포를. 에이즈도 치료가 되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유전자를 편집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겠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데요. 왜 안 될까요? 암 같은 거는 이론적으로는 완벽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린 항암제처럼 안 써도 되고. 이게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요. 예. 약을 이제 그거는 사실 무슨 뭐 크리스퍼가 됐건 유전자 치료제가 됐건 아니면 일반 약이 됐건 간에 약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거는 뭐냐면 약을 원하는 표적에만 보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몽타주로 그렸는데 비슷하게 생긴 놈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리스퍼 같은 경우에도 세포에 뭐 핵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찾아내는 거는 잘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원하는 세포에다가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몸 안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죠. 몸 안에서 어려운 거니까 세포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실험실에서 해서 다시 넣어야 네.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약이라는 게 뭐 항생제 드실 때 분명히 삼켰는데 한 30분 있으면 입이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항생제가 혀로 가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약은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가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화학 물질로 돼 있는 약이라기보다는 예. 그런 이제 화학 합성 약이 아니고 덩치가 크다란 그런 단백질이지만 여전히 얘들을 원하는 데만 탁 보내가지고 원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고급 어려워요?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제 윤리적인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논란 이런 것도 헤쳐나가야 되지만 동시에 기술적으로도 아직은 좀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이번에 어쨌든 치료제가 처음으로 승인됐다는 거는 매우 대단한 청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치료제.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지금 그렇듯하잖아요. 계속 나오겠지. 근데 이제 그러면 요 방금 뭐냐 낫형 그 적혈구 문제를 해결하는 이번에 약이 나왔으니 앞으로 또 이런 약 저런 약 뭐 심지어 암을 치료하는
유전자 가위 치료제 이런 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고 특히 또 이번에 사실 임상시험에 참여를 한 분들이 부작용이 없었던 건 아닌데 뭐 예를 들면 뭐 구토를 한다, 좀 피로하다, 아니면 뭐 열이 좀 난다, 감염 위험이 좀 높아진 것 같다, 이제 그런 거는 있었는데 뭐 우려를 했던 거 있잖아요. 뭐 잘못된 데를 건드려가지고 뭐 예, 뭐, 암이 생긴다라든지 이런 거는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야 이게 생각보다는 되게 안전하구나라는 거를 보여줬으니까 와. 앞으로 이제 후속 어떤 그런 연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도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좀 늘어나고 있죠. 와. 그냥 그렇다고 하시면 될 걸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자꾸 돌려서 얘기하는 이유는 약간의 걱정이 뭐 있는 좀 거? 찜찜한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요. 봐 있잖아. 있잖아. 인내 있어. 사실 어떤 게 있냐면 어. 이제 이런 얘기를 뭐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걸 들으시다 보면 예. 너무 낙관적이 되셔가지고 예. 막 관련 주식 사고 뭐 이런 분들 되게 아 많은데 그럴까봐. 이게 어떤 우려가 많이 나오냐면요. 예. 이게 장밋빛은 아니다. 그리고 누가 뭐 할 수 있다라고 그럴듯한 원리로 얘기한다고 다 믿지 말라는 게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상은 이렇게 분명한데 이론 심플해요. 끄집어내서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또 제한적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몸에다 주입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거에 대한 거는 예. 역시 이제 여러 가지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막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누가 준비를 하고 있다 관련 주식 사라 뭐 상장도 되기 전에 사라 이런 거를 믿고 잘못하면은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찾아가는 게 특히 어렵다고 되게 하셨으니까 되게 어려워. 찾아가기 어렵다. 이건 뭐 국제적으로도 사기가 많이 있나 봐요. 해외에서도 이런 얘기가 저 이런 얘기를 들은 많이 적 나오는 있어요. 거 보면, 네. 유전자 가위가 그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가서 자르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서류에 쭉 써 있지 않습니까? 뭐 A, C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폭 잘랐어. 그러면 A, C, T가 돼야 되는데 C를 자르면 A, T가 돼 버리잖아요. 네. 그럼 C는 어디 간 거야? 원래는 A, D, T여야 되는데 A, C, T야. 그럼 C를 잘랐어. 네. 그럼 G를 넣어야 되잖아. 쥐를 넣어야지. G를 넣는 게 어렵다. 아 가위는 쉬운데. 가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제 그렇지. 추정은 그렇지. 그 어린애 그 맞습니다. 백혈구를 하는 게 그럼 자르는 건 자른다 가서. 근데 회사도 똑같습니다. 직원을 차라리 자르는 건 쉬워. 근데 그 직원을 일 잘하는 직원으로 바꾸는 건 되게 어려워. 그런 거 그래, 맞습니까? 그래. 이건 그냥 혼자 생각인데 자르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럼 연필을 지우개를 지우고 정답을 써줘야 되는데 쓰는 게 어렵다. 근데 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과정이 두 개로 늘어나니까 예. 더 실수할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겠죠. 어. 그래서 이번에 사용이 된 기술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르기만 했다. 네. 내 말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저는 부탁했잖습니까. 안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아니라 너 일단은 그렇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기 50만 구독자 예. 를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뭐 맞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요. 이게 이런 뜻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신기하네요. 우리나라도 좀 연구가 이렇게 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생각보다 이쪽에 음. 돈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왜요? 기초과학이거든요. 아. 근데 뭐 올해 사실 또 과학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정부에서 뭐 지출 줄이는 거에 대한 얘기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네. 이게 중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요? 여기에 와. 이제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어떤 유전자 치료뿐만 아니라 이런 기초가 크리스퍼라는 거 자체도요. 사실 이게 응용이 되기 시작한 거는 뭐 최근 5년 10년이지만 이게 발견이 된 거는 기초과학에서 발견이 됐고 몇십 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들이 뭔가 획기적인 게 나오려면은 기초과학이 탄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의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정말 그런 데서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나오고 관련해 가지고 연구도 굉장히 앞서가고 하는 게 어떤 그런 기초과학
하고 관련해 가지고 오랜 그 투자를 계속 해왔죠. 근데 그런 나라들이 다 정부 돈으로 연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요 예산 줄이기 전에도 전 세계에서 R&D 비용 제일 많이 쓰는 나라인데 GDP 대비.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기초과학이 제일 발전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꼭 정부 돈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돈 받으러 여기저기 설득하러 다니고 그래 뭐 기부도 하고 설득도 되고 해서 돈 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런 돈으로 해도 되지 왜 자꾸 정부 돈으로만 하자고 그래. 기초과학은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하지 뭐 어떻게 뭐 민간이 해가지고 어떻게 기초과학을 합니까? 다른 나라도 돈이 다 안 되는데. 정부가 하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요, 중국은 예를 들면 아니, 중국이야. 중국은 그럼 중국 가서 사세요 그럼. 그 공룡 연구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중국이 공룡 연구에 강국이래. 공룡 연구가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기초과학이다 생각하고. 사실 이제 여기 출연했던 김우재 네네. 네? 초파리. 초파리. 김우재 교수. 그거 그런 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예. 끌어간 거죠. 어. 네, 그런 기초과학 연구하는 거에 돈 많이 줄 테니까 오라고. 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사실 정부가 다는 아니고 예. 기업에서도 뭐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해야지 되고 그런데 약간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연구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김진수 박사라고 예. 관련해서 이게 크리스퍼 기술 관련해서 연구자 중에 권위 있는 분이 있고 또 나와가지고 지금 회사 설립해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한데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약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음.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조금 알력과 다툼이 아직 좀 많고 네, 논란이 좀 많고 왜 다투죠? 연구만 하면 되지? 그거는 제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싸울 일이라는 게 이제 정부 지원금 나눠 먹게 하면 싸울 수 있고 그런 것도 과정에서. 있지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특허 내고 네. 이걸로 회사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이 특허가 내 거냐 네 거냐 회사 거냐 뭐 학교 거냐 정부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정부 자금으로 연구했는데 네.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나라 그렇죠. 거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나라 돈으로 연구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야, 하여튼 유전자 그래도 우려는 되신다고는 하지만 네. 기대가 좀 되긴 되네요. 어쨌든 치료제가 나왔다는 약간, 거니까. 예, 고칠 그래서 게 많아요? 많이 고치고 싶습니다. 별로 쓸 게 없어서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될 것 같아서. 뭔가 많이 고치고 싶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예. 관련해 가지고 윤리적인 거에 있어서 하면 안 되는 거 한 연구자가 막 이렇게 중국에서 행방불명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야. 뭐 HIV를 치료를 하겠다고 HIV 뭐 감염된 뭐 저기 인간 배아에서 그래, 뭐 그래, 이제 그래. 유전자 편집했다고 했다가 야. 난리가 또 나고 했었죠. 아. 그래서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인데 오늘 이제 제가 다룬 정도의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예. 그래도 워낙에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큰 흐름이니까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많이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산업화 되려면 네. 기업화 되려면 상품화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뭘 이렇게 딱 먹으면 저절로 이렇게 돼가지고 싹 바뀌고 이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기술과 노하우가 이 치료제인데, 그죠? 맞아요. 다 꺼내서 이렇게 하니까 뭘 대단하는 그 노하우가 그 치료제라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이걸 어떻게 돈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이게 기업을 만들 때 로봇으로 대체하기 뭔가 어렵다. 이게 뭔가 상품으로 만들어야 이게 돈이 되는데 오로지 노하우인 거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그렇죠. 이제 단순한 그 팀의 크리스퍼 노하우, 가지고 그렇죠. 승인받은 그 약이다가 아니고 예. 전체를 이걸 어떻게 프로세스니까. 네, 전체 과정이 야 다, 요걸 이제 네. 전국 10만 명한테만 하면 대박이 나겠네라고 하면 내가 10만 번을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럼 이게 어떻게 상품화되고 돈이 됩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제약회사 쪽에 물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약값으로 그냥 한꺼번에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20억 원이다. 그럼 예. 거기 다 포함시켜서 받겠죠. 그 20억 원에 그렇긴 네, 한데 네. 그걸 이제 10만 명을 치료하려면 네. 10만 번을 해야 되는 10만 번을 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건 나밖에 없으면 아, 그거를 확산시키는 건 아직까지는 좀 요원한 것 같아요. 그럼 왜냐하면 10만 명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10만 명을 다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10,000명을 치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험으로 만약에 처리가 된다. 그러면 보험으로 누구까지 이거를 커버를 해줄 것인가? 그거는 정할 수 있는데 그걸 정해야 되고 그럼 결국 이건 노하우를 이 의사 저 의사 요 의사한테 다 알려줘야 10만 명 치료가 되는 노하우만으로 건데 되는 게 아니라 시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줄을 또 서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그 중에서
1000명을 골랐다. 그러면 1000명을 연내 1000명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러니까 저는 의료진이 그래서 준비 안 이게 돼 있으면 관련주 네. 주식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유전자 가위 완전- 네, 관련 맞습니다. 업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느냐? 업체는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건 결국 기업이 할 몫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약을 아. 만들 수는 있으니. 그렇죠. 건당 얼마 주고 로열티 받고 너 그 네. 그 노하우를 줄게 너 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료진하고도 어떤 협업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산업으로 굳어지려면은 뭔가 이제 중간중간에 좀 더 간소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공개가 돼 있는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제가 질문한 이게 예전에 뭐 그 면역 세포 치료, 뭐 네네. 줄기 세포 치료 할 때도 그런 거 하겠다는 업체가 있긴 있고 막 코스닥에 가겠다 뭐 이런 업체가 있었는데 그거라고 하는 게 그게 그냥 우리가 하면 다른 줄기 세포 업체보다 조금 더 잘해요. 이제 이런 거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 세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네. 실제로 사람한테서 그걸 끄집어 내 가지고 그런 거죠. 다 하는 거야, 과정을 다르다. 거쳐서 집어넣는 거는 이게 또 달라가지고 그래서 네. 청소 잘하는 노하우가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기업을 키우지? 그게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 꺼내서 막 하려니까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음. 몸에만 넣으면 만약에 다 해결되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그 상품이 그러면 이제 되는데. 완전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처럼 간단치가 않은데 간단치가 않다.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에는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 투자에 대한 당부까지. 완벽해 정말. 혹시나 이걸 듣고 야. 너무 혹하지는 마라. 그렇지. 구독자가 50만 명이니까 이제 파급 효과가 너무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으로. 예. 네. 정재원 약사님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